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팟짱 댓글에 드디어 김종철 기자 팬이 생겼어요. 재벌가 뒷얘기 너무 재밌다. 네. 좀 더 세게 해라. 깊게 다뤄라. 아이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네. 제가 더 해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으로도 좋아요. 왜냐하면 딴 데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자, 오늘은 어떤 회사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까? 현대중공업 저번 주에. 네, 현대중공업. 네. 우리가 했죠. 네. 효성도 효성의 반응을 받고 삼성도 삼성의 반응을 받는데, 네. 자, 현대중공업 반응 어땠어요? 여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회사 쪽도 그렇고요, 노조 네. 쪽도 그렇고. 네. 저희가 지난주에 노조 쪽 얘기도 들었었죠.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사실관계 좀 바로잡고 할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현대중공업 노조가 20년 만에 부분 파업을 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사실. 네. 다시 확인해 보니 그때 2시간이었지만 하여튼 20년 만에 파업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보니까 파업을 유보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언론들이 뭐 오보를 한 셈이 되는 건데 왜 그게 유보가 됐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전후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지는 하여튼 그 회사가 이제 20년 만에 그런 파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절박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네. 그 노조에서는 그 회사와의 여러 가지 뭐 임단협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물론 뭐 노조 쪽에서는 뭐 회사가 여러 가지 그런 파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뭐 노조 탄압, 부당노동 뭐 행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회사는 또 다릅니다. 회사는 또 약간의 또 그 노조가 그런 파업을 결정하는 그런 총회에 적법성 그런 문제가 있다 절차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파업 자체가 불법 파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지금 사측과 노조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 파업은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네. 생각해 보니까 정말 현중 노조가 20년 만에 파업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생각보다 조용하다. 울산이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제가 잠깐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좀 전에도 그 현중 노조 쪽하고도 통화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 노조 쪽의 그 어떤 그 노무사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답니다. 네. 그 파업을 결정하게 된 그런 총회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그럼 파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파업 카드는 살아 있는 거고.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파업 안 했으면 좋겠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아직도 뭐 그 노조 그 현대중공업 노조 그 쟁의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 계속 지금 회의가 진행되면서 지금 그 파업을 의결한 그 총회 자체는 적법하다.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고 뭐 위원장도 그때 파업 유보한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사과를 하고 했답니다. 여하튼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그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불씨는 살아있는 거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중 노조 상황도 저희가 살펴봤고 여하튼 청취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가 사죄를 드립니다. 네, 사과 드려야죠. 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바로 잡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종철 기자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과를 했어요. 여하튼. 그러니까요. 원래 제가 하기로 이렇게 제가 썼는데. 네. 전혀 다른 뉴스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와 주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업을 들고 오셨습니까? 기업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 아시다시피 그 이학수. 이학수 오랜만이에요. 이분 어디 계셨어요? 지금 계신 정확히 모르겠고요, 솔직히. 네. 지금 계십니다. 여하튼 삼성그룹 안에 요직에 계시겠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학수 전 삼성전자 삼성그룹 부회장이죠. 네. 한때 이건희 회장의 2인자. 네. 삼성의 2인자.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바로 그 이학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시참 바로 아주 유세가 대단했던. 네. 그분이 이분을 잠깐 본 일이 있어요. 그래요? 네.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삼성을 출입하면서도 이학수 부회장을 면대면하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었는데. 네. 네. 지나가면서 봤어요. 지나가면서. 네. 네. 포토라인에 섰을 때. 제가 삼성 특검 출입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셨죠. 네, 삼성 특검 제가 했어서 이분을 알죠. 삼성 특검 그때 그때 취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삼성 특검으로 그때 이건희 회장하고 동반 퇴진을 합니다. 삼성 특검 이후에 이제 맞습니다. 판결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 공식적으로 삼성의 직함을 이후로는 삼성 직함을 갖고 있지 않고요. 네. 지금 따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또 재산이 많고 그렇죠. 지금 삼성 주변에서 말 들어보니까 그냥 소소하게 개인의 어떤 일상을 즐기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특별하게 정치적인 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돈이 되게 많으시고 타워 팰리스도 하시고 그렇죠. 네, 부동산도 많으시고 그렇죠. 굳이 우리처럼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나와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여하간 삼성 특검 당시에 이학수 부회장도 이학수 부회장이지만 김인주 사장도 기억에 남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삼성그룹을 쥐락펴락했던 그렇죠. 1인자, 2인자, 1, 2, 3 가운데 하나였던 맞습니다. 분들이었죠. 이분이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맞습니다. 김인주 사장이 삼성의 금고지기, 그래요. 재무통, 그랬죠. 사실상 돈을 다 쥐고 비자금 다 관리하고 이랬다는 거였는데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추억의 이름들이. 가수들처럼 아주 오랜만에 이분들 성함을 제가 듣게 되는데 아까 이제 별일 없이 이학수 부회장은 지내신다고 하는데 김인주 사장 이런 분들은 요새 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김인주 사장은 삼성에 복귀했습니다. 언제요? 네, 그게 좀 몇 년 됐는데요. 네. 같이 그때 동반 퇴진한 다음에 조용하게 삼성에 복귀를 했고 지금은 삼성 선물이라는 금융권의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요. 하여튼 삼성 선물이라는 회사의 지금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삼성 특검 취재하고 그다음에 정치부로 와가지고 챙기질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 한 분은 지금 삼성에 계시지 않고 또 한 분은 좀 작은 회사에 계신데 굳이 이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이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정몽준 전 의원이 그때 현대중공업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1조 2천억 돈이 날아갔다. 1조 2천억 돈 까드신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네. 이번에는 이 두 분이 거의 이 돈 1조 2천억을 넘어서는 1조 5천억이란 돈방석에 그냥 앉으신 거죠. 두 당? 아니죠. 둘이 합쳐서? 이학수 부회장이 한 1조 원 가까이 되고요. 이 김인주 사장이 한 4천억 좀 넘는 돈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일을 왜 하시겠어요, 이분들이? 네. 1조? 1조. 1조.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이면. 계산이 안 되네. 김종철 부장은 1조 원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못 할 것 같습니다. 별로. 일단 저는 1조를 10,000원짜리로 바꿔서 한번 세보고 싶어요. 못 셀 거예요. 못 써요? 이거 못 세는 정도로 많은 거구나. 기계로 놓고도 아마 못 쓴다고 될 텐데.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이 SDS 삼성 SDS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14일 날 이제 정식으로 주식거래소에 이름을 올렸죠. 상장이 됐는데요. 그날 첫 거래가 있었어요. 그때 첫 거래 가격이 주당 32만 7,500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여튼 가만히 앉아서 이학수 부회장이나 김인주 사장이 이날 첫 거래일 기준 가격으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1조 원 이상, 4천억 이상. 엄밀히 말하면 이학수 부회장은 1조 68억 원 SDS 주식 갖고 있는 가치가요. 김 사장은 4,330억 원. 이게 지금 오늘도 주가 좀 움직이고 앞으로 계속 움직이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 삼성 SDS 주가가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로 이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많게 보는 주식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도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삼성 특검할 때도 삼성 SDS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헐값 매각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부 부당 내부 거래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던 회사들인데 여튼 저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기억을 더듬어 볼 텐데 이 회사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삼성 SDS라는 회사 청취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네.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일반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법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해서 이렇게 자꾸 언론의 지상에 나오니까 좀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일반 소비자와 이렇게 직접 좀 관련이 없다 보니까 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한 30년 정도 됐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 내부 통신망에 이렇게 컴퓨터를 쓰고 하지만 네. 보통 기업이나 정부기관 이런 데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 이런 그 정보, 그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회사고 이걸 이제 SI 업체, SI 네네. 회사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통합 뭐 이런 회사라고 네네. 하는데 네. 삼성, LG, SK 재벌 기업들이 워낙 그 자신들 같은 계열사들도 많고 내부 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별도 회사를 둡니다. 네. 대부분 다 비상장 회사고요. 삼성 SDS면 LG에는 CNS, SK에는 뭐 CNC 이런 회사들이 이게 다 비상장 회사라는 거죠.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SK CNC도 이제 상장을 했고요. 뒤늦게 네. 이 회사도 엄청나게 이제 주식이 상장됐을 때 엄청나게 크게 올랐고 이번에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 당시부터 삼성 특검 당시부터 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 갖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그때도 그런 의혹이 있었고 지금도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현실화된 거죠.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지 참 저희 같은 그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참 바라보기만 해도 높은 금액인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이게 그 정 부장도 아시다시피 아까 삼성 특검을 네. 취재를 하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인가 그때 그 삼성 법무팀에 일하고 있던 그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그렇죠. 비자금을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 특검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건희 회장 포함해서 이재용 부회장, 뭐 이학수 당시 부회장, 뭐 삼성 그 임원들이 다 줄줄이 조사받았죠. 맞습니다. 다 조사받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홍라희 씨도 조사받고 맞습니다. 그때 특검이 조준홍 특검이신가요? 네, 조준홍 그렇죠. 특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특검 최종 뭐 조사 뭐 결과 발표도 하고 그 네.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정말 새롭다 오랜만에. 그렇죠. 그때 막 엄청나게 취재하셨잖아요. 네. 이 결과를 놓고도 뭐 말이 많았잖아요. 네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하여튼 그 특검이 삼성 비자금 4조 5천억 네. 찾아냈고 결국은 다 이제 기소를 했죠. 네. 그때 삼성 임원들이 갖고 있던 차명 계좌 개수가 1,199개.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삼성 SDS BW라는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갖고 있던 것들도 다 드러났고 뭐 결국은 뭐 이걸 뭐 양성화했다. 결국은 네. 이런 불법 자금을 네. 특검이 그런 뭐 약간 그 뭐 우스갯성 내지는 약간 그 시니컬한 어떤 비판도 나왔는데요. SDS 관련해서는 참여연대가 정말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열심히 싸웠던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죠. 시민단체였는데요. 당시에도 이게 왜 이 회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이건희 회장의 아들 네. 이재용 씨 그다음에 그 딸들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딸들에게 헐값으로 발행했다. 맞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때 새로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 BW 그러니까 네. 이 SDS BW 네. 헐값 매각 의혹 이런 그렇죠.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BW 이러면 BMW하고 헷갈려. 설명해 주세요. 아 BMW 네. 아 네 자동차 독일 농담. 자동차 회사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팟캐스트는. BW가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같은 주식을 발행할 때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잖아요. 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이 주식을 새로운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하면 채권, 신주 정부가 인수권부 사채. 그렇죠. 회사가 발행하니까 사채고 네.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건이 한 주당 7,150원. 새로운 주식을 사게 될 때 7,150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랬죠. 맞아요. 네, 이런 권리를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준 거고요. 네.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30만 원을 갖다 훌쩍 넘었었으니까. 40만 원도 이제 간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7,150원에 사가지고 40만 원에 가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연대와 그다음에 그 법학 교수님들이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이게 헐값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발행을 이렇게 왜 하는 거냐. 그때 특검에서 조중 특검이 그걸 결국 밝혀냈어요. 네. 발표할 때도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학수 부회장이 이 SDS BW를 발행할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 이렇게 승계를 할 때 네. 이게 나중에 정식으로 주식을 상장되면 큰 어떤 상장 차익이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특검 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번에 이게 실현이 된 거죠. 현실이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분들이 끝내 아니라고 했는데 발뺌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 그게 다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신주 인수권부 BW 사채를 받은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하고 네. 유일하게 삼성 임원들이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학수 부회장하고 김인주 사장. 딱 두 명만. 네. 그래서 그 말들이 많았죠. 네. 이건 사실상 보훈 차원 내지는 그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이학수 부회장하고 김인주 사장이 주식을 받았다. 네. SDS 주식. 자, 그러면 이학수, 김인주는 1조 5천억 뭐 토탈 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삼성과 삼남매 네. 이 삼남매는 얼마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150원 네. 이렇게 하고 그런 그 주식을 그 권리를 주고 네. 했지만 그날 그러니까 지난주 그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삼성 그 오노일가 3세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 지분을 11.25%를 갖고 있는데요. 그때 이 11.25%를 갖고 있을 때 들어간 돈 그때는 이제 이 돈은 딱 떨어지는 금액인데 103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부진과 이소연 사장은 이 SDS 지분 살 때 34억씩 그 정도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날 상장 첫날에 주가가 32만 7,500원으로 끝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포함해가지고 이부진, 이소연 사장 이 3남매가 지분 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4조 8,280억 정도 된답니다. 야, 그거 거의 5조 원 돈이네요. 맞습니다. 5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아마 앉은 자리에서 5조 원? 그 3남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오늘 또 주가도 약간 움직이고 아마 이제 이게 아까 주가라는 게 계속 뭐 움직이겠지만 이 선에서 꾸준히 이동한다고 봤을 때 네. 시장에서 보통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보통 한 5조 원 정도의 그 지분 내지는 그 가치가 인정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한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에 비해서 한 280배 전후의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이야, 이걸 이제 실현하게 되면 근 300배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이학수 부회장은 뭐 360배, 370배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뭐 감히 꿈도 못 꾸는. 장윤선의 팟짱. 아니 근데 저는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분들이 멀리 참 미래를 내다보고 네. 정당한 방법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당시에도 편법 승계 의혹이 있었고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대로 맞습니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 정말 참 큰 돈 버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말이 안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이제 그 관련해서 경제개혁연대 네. 예, 김상조 선생님도 그런 네.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박영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그 의원께서도 지금 그 관련된 그 입법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이학수 전 부회장하고 김인주 사장은 이 두 사람은 그 SDS 이 헐값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아까 말씀드린 BW 이것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배임. 그러니까 회사가 싸게 헐값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이 사람들이 상대적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된 거고 네. 그것을 인해서 배임 혐의로 인정이 돼가지고 사실상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결국 그 유죄 판결 이건희 회장하고 이학수 부회장하고 김인주 사장 3명은 그렇게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3남매는 그건 상관이 없지만 네.
결국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경제개혁연대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들 얘기하는 것이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네. 정당치 못한 어떤 막대한 수백 배 이상의 막대한 상장 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상 이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제개혁연대나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SDS 주식이 네. 한 2만 원 돈에 거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말씀하신 BW 사채 발행으로 해서 헐값 10,000원도 안 되는 7,150원에 네. 이렇게 다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280배 300배가 넘는 300배에 그렇죠. 달하는 수준의 시세 차익을 얻게 한 것을 네. 그냥 용인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삼성은 3대 세습뿐만 아니라 이게 3대 세습의 자본까지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물려준다면 그러면 올바른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 15년 만에 하여튼 뭐 많게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정부 회장은 뭐 270배, 80배, 이학수 부회장은 뭐 300, 뭐 70배, 80배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300배, 70배 얘기를 하지만 네 숫자니까. 네. 한마디로 진짜 그리고 네.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그 과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다 처벌받았고 유죄 판결 받았고 심지어 특검 조사 처벌 받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네. 사면까지 그랬죠.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 우리들은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못 느끼게 뭐 어떤 죄의식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뒤늦게 뭐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부당이득 환수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게 이제 뒤늦게 나오는 건데요. 네. 근데 그건 그것도 하더라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엄청난 부를 정말로 얻게 될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이 부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정당한 부로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얻게 되면 누가 어떤 사회적 공감을 얻게 될 것이며 네. 솔직히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수조 원의 이런 돈을 얻게 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나 네. 뭐 정치권이나 심지어 뭐 이걸 잘 봐야 될 뭐 국세청 등 이런 뭐 사법당국도 솔직히 뭐 사실상 뭐 손 놓고 있었던 건 다름없죠. 그렇죠. 네. 다들 그냥 어떻게 보면 짬짬이했던. 그렇죠. 네, 네네. 짬짬이하고 콩고물을 먹었던 그런 관계들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많은 돈을 느닷없이 준비된 돈이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상장을 한 계기는 뭘까요?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지금 계속 와병 중이고 네. 병석에서 뭐 16시간인가요? 무슨 이렇게 네. 돌아다니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최근에 네, 뭐 맞습니다. 이런저런 뭐 보도들은 나오던 휠체어를 이제 타고 뭐 계셨다.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말을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네. 여하튼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삼성이 왜 이 시점에서 SDS 상장을 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제 지금 이 삼성 SDS 상장이 이제 이번에 있으면 다음 달에 제일모직이 상장을 또 합니다. 제일모직이 옛날 에버랜드. 네. 에버랜드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일모직으로. 네. 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네, 이름 바뀌었습니다. 네. 무슨 관계죠? 에버랜드와 제일모직은 전혀 다른 회사인데. 그게 이제 합병이 됐죠. 합병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그러면서 이 제일모직 다음 달에 상장을 하는데요. 사실상 에버랜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의 정점에 그렇죠. 있는 회사가 이제 사실상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이 SDS는 그 지배구조 틀 안에서의 정점보다는 약간 그 곁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삼성 SDS 상장이 되게 유의미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그 이건희 회장이 했던 그런 그 와병 내지는 그런 그 병세 네. 지금은 사실상 이재용 중심으로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건희 회장이 뭐 신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고 아들한테 이제 그룹을 넘겨줄 텐데 그 과정에 상속세 세금.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절세 수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상장 차익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지금 이건희 회장 사후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내야 될 상속세가 적게는 3조에서 많게는 6조.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최대한 절세하면 3조, 4조, 뭐 제대로 매기면 6조 그런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막 할 거냐? 갑자기 뭐 그렇다고 이재용 회장이 뭐 지금 당장 주식 다 팔면 지배권 자체가 흔들리니까. 네. 그래서 이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도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네. 경영권을 이어받을 때 계산해야 될 상속세의 실탄 마련용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지금 삼성 SDS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장 지금 30만 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을 대해서 요거 팔아서 세금 내놓는 맞습니다. SDS 주식을 시장에 내놓는 순간 네. 주식은 또 폭락을 하겠죠. 누군가는 또 개미들은 또 피해를 보고 맞습니다. 요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전문가라면. 저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되죠.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말씀드리면 못하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DS 상장을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속의 실탄으로 마련용으로 본다는 게 되게 많고요. 그것이 언제 실현될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앞으로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겠죠. 네. 그리고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한 어떤 실탄 마련용으로 삼성 SDS 주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반 그 시장에 있는 그 전문가들의 대체 의견이고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주가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뭐 상당한 시간 동안은 네. 주가를 끌어올려서 맞습니다. 여기서 또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네, 그냥 요거를 통째로 다 내놓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현금화할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뭐 상대적으로 또 다른 뭐 개미 투자자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SDS 상장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장이 많고 또 이제 제일기획이 아니죠.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 네, 다음 달에 있을 그 에버랜드 상장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뛰어들 텐데 네. 그건 역시 또 다른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른바 이학습 특별법, 불법 이익 환수법 네. 이것을 과거의 5.18 특별법이나 아니면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처럼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논의가 국회 안에서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촉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실제로 또 정치권 안에 삼성과 인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다양하게 여야를 넘나든 삼성 인맥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나섰지만 네. 이것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박영선 의원이 그 지난주에 그걸 발의를 했죠.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지금 삼성 쪽 분위기를 잠깐 제가 들어보면 네. 이 환수법도 법이지만 이번에 그 이 SDS 상장과 관련된 그 부정적 여론에 대해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 환수법도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예요. 삼성에서 보니까 네. 이건 이재용과는 관계없다. 이학수 부회장과는 연결될지 몰라도 네. 이재용 부회장과는 관계없다. 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학수 부회장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해당이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법적으로 따지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을 해서 처벌받거나 뭐 유죄 판결 받거나 그때 감싸기 논란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만 따지면 뭐 이재용과는 관계없다. 당시에 이학수 김인주가 희생양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 사람들은 머슴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사. 재벌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 머슴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그 재벌가서 오너가들의 그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다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삼성 특검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삼성 쪽에서 나온 얘기가 어떻게 회장님의 자제 아드님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니?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게 혹여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권 승계에 뭐 좀 오점으로 남길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인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 SDS 상장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삼성 쪽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 방향에 대해서 뭐 예의주시한다 이런 우리 표현 쉽게 쓰잖아요. 그만큼 되게 그 여론 그 기사들 반응 그다음에 그런 어떤 누리꾼들 반응 그다음에 정치권 동향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이 SDS 상장 이후에 이 삼성에 대한 어떤 여론 흐름을 되게 많이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 실제로 제가 그렇게 듣기도 했고요. 팟짱도 체크하시겠네요. 당연하죠. 청취율이 오르겠다. 삼성 직원들이 들으시면 그렇죠. 엄청 오르겠죠. 네.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은 분이 아까 몇 배라고 그랬죠?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370배에서 380배까지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는 게 현실화된다면 보통 개미 투자자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데 이 개미 투자자들을 한순간에 정말 그 꿈을 무너뜨리는 이렇게 해서 그 자본주의 전체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피케티 열풍 막 그렇잖아요. 그 뭐 부자들 그 피케티 토마 피케티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린다. 뭐 전혀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딱 있다면 곧바로 그냥 직진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의 양극화, 부의 어떤 뭐 세습 이런 것들이 되게 이번 올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 뭐 삼성 SDS라는 일개 회사의 기업의 상장 그리고 일부 몇몇의 뭐 대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엄청난 부라는 것을 정당하지 못하게 그리고 방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고 또 그에 걸맞게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중공업 노조 내지는 현대중공업 그 울산 조선소에서 막 이 추울 때 일하시는 그 노동하시는 그분 노동자들은 월급 뭐 한 3,000원 뭐 내지는 뭐 시급 뭐 그거 올리려고 막 싸우고 파업하고 한 해 안 해내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1조 원.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국민들의 이 소식을 들으면 허탈감을 빠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학수 부회장하고 김민주 사장이 이런 뭐 불법적으로 얻은 그 차익 내지는 뭐 삼성과의 어떤 뭐 그런 이득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좀 가지신 분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는 있나? 정의로운 경제는 실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몽준 회장의 쪽박. 돈 까드신 이야기 편은 호호깔깔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우울하네요. 그렇지만 자 지금 이 순간 노동하고 있는 모든 전국의 노동자분들 힘내시고요. 개미 투자자들 실망하지 마시고 언젠간 대박 나겠죠. 웬만하면 1조는 아니겠지.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은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식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